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때이른 무더위에 여름이 성큼 다가선 것 같습니다. 경상북도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전국의 근로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휴가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온라인몰 휴가샵에서 판매하는 상품 구매가의 50% 최대 5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고요. 특히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울진 지역을 여행할 경우는 최대 10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가 있습니다. 취업 포털 인크루트가 성인 남녀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올해 여름 휴가 계획을 물었는데요. 직장인 80%가량이 올 여름 휴가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올여름 휴가 어디로 갈까 즐거운 고민하고 계신다면 경북, 이왕이면 산불로 힘들어하는 주민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울진에서 착한 휴가 보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5월 24일 화요일 아침의 광장,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듣겠습니다. 권미정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정보입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은 다부터널 부근에서 교통량 몰리며 정체되고 있고요. 반대 부산 방향은 다부 2교 위에서 2차로를 막고 비탈면 보완 작업 중입니다. 차선 막고 있지만 다행히 특별한 정체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 시내도로입니다. 오늘 신천대로 서대구 방향 시작 지점부터 교통량 많습니다. 칠성 고가차도 위에서 고장 차량이 있었는데요. 사고 조치는 됐지만 상동교부터 어렵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반대 상동교 방향으로는 팔달교 지하차도에서 노곡교까지 이어지는 공사로 구간 힘들게 지나고 있는데요. 공사는 6월 10일까지 이어지니까요. 이동하시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사고 소식 있습니다. 달성내거리에서 태평내거리 방향으로 달성내거리 지나자마자 가장자리 차로에 승용차 사고 있습니다. 태평내거리로 우회전하는 곡각 지점에 차량들이 서 있어서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맑은 가운데 어제처럼 더운 날씨가 계속되는데요. 낮 최고 기온 대구는 33도, 경산은 34도까지 오르면서 한여름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올라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자외선 차단제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23도, 습도는 50%입니다. 지금까지 권미정이었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1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화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33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효길 기자, 영남일보 최미애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소식 들을까요? 네, 어제 대구 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이 대구시 지원주택 제도화를 요구하면서 지원주택 제도화 추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이 지원주택이 뭐냐면 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이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주거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그런 주거 생활이 곤란한 취약계층을 위해서 이 주택과 더불어서 이 필요한 복지 서비스까지 함께 이 제공받을 수 있는 주택입니다. 복지 서비스라고요? 네, 이 공공주택이기도 하면서 이에 도움이 좀 필요한 의료 서비스 등까지 좀 더해진 주택인데요. 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노인, 노숙인 등은 진정한 의미의 주거권을 좀 박탈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발족 선언문 내용인데 지원주택은 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가 같이 붙어있는 집이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 대구 지역에도 지원주택 제도를 좀 활성화해야 된다라고 촉구를 했는데 지난해 대구시 의회에서 대구시와 이 시민사회 단체들이 함께 이 지원주택 제도화를 위한 여러 가지 공청회, 이 토론회 등을 열었거든요. 네. 이번 민선 8기 이 대구시장 선거를 앞두고 이 8기에는 이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 조례를 좀 제정을 하고 임기 내에 360호 정도 이 공급과 지원주택 제도화를 통해서 이 장애인 탈시설화를 강화해 달라 이런 요구 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장애인 탈시설화가 추진되고 있는데 그냥 이제 주택만 제공하고 있다는 거네요. 지원주택이 전혀 지원도 되지 않고 제도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장애인 탈시설을 하고 있지만 이 집을 마련하는 것부터가 사실 좀 쉽지 않거든요. 특히 문턱이 있어서 집이
빈집이 나왔음에도 이 장애인 탈시설을 위한 집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보니까 이 공공 영역에서 이런 이 공공주택과 또 서비스까지 함께 포괄하는 이 지원주택을 이 다른 지자체들의 경우에는 하고 있는 곳들이 있어서 그렇군요. 이 대구도 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예, 좀 검토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소식 들을까요? 네, 구미시가 구미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구미지역 시민단체가 구미문화재단 설립 연기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구미경실련은 어제 성명을 내고 구미 시민의 문화 향수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연 전시 프로그램 예산이 매우 초라한 상황에서 구미문화재단 설립은 관이 주도하는 예술행정을 위한 구태의연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 단체는 신설 구미문화재단 인권 운영비의 과중한 부담과 운영 프로그램 예산의 쏠림 현상으로 문화재단이 아닌 곳에서 실시하는 공연 전시 프로그램은 모두 시민 관심권에서 멀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과도한 구미문화예술에 관한 개보수비가 새로운 공연 전시 프로그램 도입을 어렵게 했던 사례와 비슷하다며 구미문화재단 출범을 2에서 3년 정도 연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문화재단은 지역 문화진흥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경북에는 경주, 포항, 영주, 청송, 청도 등의 문화재단이 설립돼 운영 중인데요. 제대로 된 문화분권과 문화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최근 광역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설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의 문화사업 대행기관으로 전락하거나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 자체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아 무조건 설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예. 구미시는 지난 10일 구미문화재단 설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었는데요. 이날 보고에서 구미시는 오는 9월까지 설립 계획을 수립한 뒤 2023년 말까지 구미문화재단을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네. 근데 시민단체가 이렇게 반대하고 나서서 어떻게 네. 추진이 될지 모르겠네요. 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소식 하나 더 듣겠습니다. 네, 어제였습니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사드 기지 정상화는 당연히 했어야 하는데 하지 못했다. 이 빠른 시기 내에 하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사드 기지 이 영구 배치 쪽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드 기지 정상화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이 공약을 했던 내용인데요. 네. 현재 임시 배치 상태인 사드 기지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이 조속한 정상화를 또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병생활관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이고 매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 공사 차량이 들어가는 것을 두고 사드 반대 단체 측과 마찰이 계속 빚고 있는데요. 이 사드 반대 단체 쪽에서는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진행하는데 최소 1년이 걸리는데 이 국방부가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것은 제대로 진행할 생각이 없다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런 네. 비판을 했습니다. 이 친정부적인 주민을 대표로 참여시키는 환경 영향 평가에는 절대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반발을 했는데 또다시 이 사드 기지를 둘러싼 갈등이 예고가 됐습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인 건가요? 아니면 앞두고 있는 건가요? 네,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진행을 안 하고 있는데요. 이걸 진행을 해야지 영구적 배치가 가능합니다. 네. 자, 소식은 여기까지 듣고요. 이슈 토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짚어볼 이슈는 뭔가요? 어제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이 공약을 좀 살펴봤는데 오늘은 대구교육감, 경북교육감 후보들의 공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역의 교육감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감 선거는 그 기호가 없잖아요. 소속 정당이 없기 때문에 어떤 순서를 그러면 살펴봐야 되는 건가요? 네, 교육감 후보의 경우에는 소속 정당도 없고 기호도 없는데요. 그래서 투표 용지도 교호 순번제를 적용합니다. 교호 순번제요? 네, 맞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투표 용지에 교육감 후보 이름이 적힌 위치가 다르게 되어 있는 건데요. 이는 특정 위치에 있는 이름이 기호에 따른 특정 정당 후보로 오해해 선거 당락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선관위도 투표 전에 이러한 점을 잘 숙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는데요. 오늘 교육감 후보 공약은 후보자 이름 가나다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대구시 교육감 강은희 후보 공약부터 살펴볼까요? 네, 강은희 후보는 현 교육감이고 이 재선에 도전하고 있는데 5대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인성교육, 이 두터운 지원, 학교 안전, 배움의 확장 등을 내세우는데 선생님들이 일단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 업무를 줄이겠다. 또 수업을 못 따라가는 학생들을 돕기 위해서 1수업 2교사제 지난 4년간 시범 도입을 했었는데 이걸 조금 더 확대하겠다. 예. 또 기초학력 지도교사를 두어서 이 학생 개별화 교육을 강화한다는 공약을 세웠습니다. 여기에다가 AI를 활용한 에듀테크를 교실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해서 미래와 글로벌 역량을 함양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5대 공약을 내세웠고요. 이에 맞서는 엄창옥 후보는 어떤 교육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까? 네, 경북대 교수인 엄창옥 후보는 5대 공약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교사 학교 업무 혁신, 지역별 학력 격차 해소와 소규모 학교 살리기,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먼저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교사의 행정 업무를 줄여 선생님들이 학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학생 한 명 한 명이 빛나는 즐거운 교실, 행복한 학교를 조성할 것을 약속했는데요. 예.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대구 교육위원회 구성을 약속했습니다. 학생, 교사, 학부모, 교육 전문가가 함께 대구 교육의 10년을 설계하고 여기에 대구형 교육과정을 구축하도록 하겠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창의체험학습비를 교육청이 전액 부담하도록 해서 전국 2위인 학부모의 공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발암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시행하는 등 학생들이 안전하고 학부모가 안심하는 학교 조성을 제시했습니다. 네, 대구시 교육감에는 2명의 후보들이 나섰고요. 경북도 교육감 선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임종식 현 교육감과 임준희 전 대구교육청 부교육감, 마숙자 전 김천교육장 이렇게 3파전을 펼치고 있는데 토론회를 놓고 후보자들 간에 공방이 있었어요. 네, 어제 KBS 대구 1TV를 통해서 법정 TV 토론회가 열렸는데 이 세 후보 모두 토론을 하는 토론회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 교육감 선거 TV 토론 초청 기준이 두 가지거든요. 네. 직전 4년 내에 출마해서 10% 이상 득표율을 얻거나 또는 최근 한 달간 여론조사에서 평균 지지율 5% 이상을 기록한 후보가 대상인데 이 기준에 부합하는 후보가 임종식 후보 한 명뿐이었습니다. 나머지 후보의 경우에는 이 기간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가 없다 보니까 제외가 됐는데 임종식 후보가 동의할 경우에는 이 3자 토론회 개최가 가능했지만 임종식 후보가 3자 토론회는 참여 의사가 없다고 밝히면서 이 혼자 대담으로 진행이 됐고 네. 마숙자 임준희 경북교육감 후보만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유권자 입장에서는 후보들의 공약을 좀 비교하고 또 정책의 타당성을 짚어볼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건데 참 아쉽습니다. 그럼 마숙자 후보의 선거 공약부터 살펴볼까요? 네, 마숙자 후보는 역대 경북 교육감 도전자 가운데 최초의 여성 후보자이자 초등교사 출신인데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소통입니다. 교육 현장의 의견 수렴 창구를 만들어 모든 구성원과 소통하는 교육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건데요.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기업 우선 입찰과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급식 등 교육청 차원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경북 도민 모두와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 소상공인 연합회, 상인 연합회와 협력을 통해 실물 경제 교육을 진행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 환경 차이로 생긴 기초학력 격차를 줄이는 방안으로는 메타버스와 AI 기술 등을 활용한 1:1 맞춤 교육을 내세웠는데요. 투철한 역사의식과 정신 문화가 발달한 경북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해 인성 교육 과정을 개발할 것도 약속했습니다. 네, 임종식 후보의 공약 살펴볼까요? 네, 임종식 후보는 현역이다 보니까 그동안 본인이 4년 동안 했던 정책을 조금 더 확장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그중에 좀 대표적인 것이 융합진로체험 교육관을 신설하고 또 이 임종식 교육감 4년 동안 해왔었던 이 자유학구제, 이 시골에 있는 학교에 도시에 있는 학생들도 학구를 옮겨서 네.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면서 이 작은 학교도 살리고 그리고 도시에 있는 학생들이 이 농촌에서 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지원하는 정책을 또 적극 확대하겠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 공약으로 융합진로 체험 교육관 건립을 꼽았는데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임종식 후보의 1호 발표 공약인데요. 이 진로 교육관은 보통 이 교실마다 이 다양한 이 프로그램을 시도마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걸 기숙형으로 좀 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기숙형으로요? 네, 학업에 흥미가 없는 잃어버린 학생들에게는 이 주입식 교육을 할 것이 아니라 이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걸 전폭적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한 교실에서는 바리스타 교육, 또 다른 교실에서는 색소폰 교육, 또 운동장에서는 축구 프로그램 등이 개설되는데 네. 이걸 학생들이 시간표까지 직접 짜고 기숙형으로 좀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임종식 후보는 김천 중앙고등학교 이전이 완료되면 여기 터에 있는 교사동과 기숙사를 그대로 활용하겠다는 이 예. 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임준희 후보의 공약을 살펴볼까요? 네, 임준희 후보는 대구시교육청 부교육감을 지내는데요. 임 후보는 인성과 공감교육지원센터와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아이천국 경북 교육을 슬로건으로 제시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유아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대폭 늘리겠다고 약속했는데요.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누리과정에 200억 원의 예산을 추가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당선되면 내년부터 당장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준희 후보는 자신의 대표 공약으로 신장년 교육 지원 사업을 내세웠는데 이 부분이 좀 특이한데요? 네, 맞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대학에서 평생교육기관으로 역할을 하는 경우가 심심찮게 보이는데요. 이것처럼 임준희 후보도 60세 이상 인구 신장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임준희 후보에 따르면 신장년 인구는 현재 1,200만 명인데요. 10년 후면 2천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임 후보는 이들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교육 플랜이 없다며 대학 지자체 협력, 평생교육대학 공동운영 등 이들을 위한 교육정책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역 교육감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봤는데 어떤 후보가 교육감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학부모 입장에서는 교육비 부담도 좀 달라질 수 있고 또 자녀의 교육 그 커리큘럼이 달라지는 만큼 교육감 후보들의 공약들을 좀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도 좀 꼼꼼하게 살펴보려고요. 그렇죠. 네. 우리 박은정 앵커도 이 학부모이고 그럼요. 저도 학부모다 보니까 교육감 선거에 관심이 큰데요. 어제 열렸던 이 대구교육감, 경북교육감 토론회에서 드러난 이 차이를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하면 네. 이 대구교육감 후보의 경우에는 강은희 후보는 이 중등교사를 지냈고 교육감을 지냈습니다. 엄창옥 후보는 이 대학 교수 생활을 30년 가까이 지냈고요. 네. 어제 토론회에서 붙었던 쟁점은 교육복지였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이 다른 지역들은 학부모들에게 30만 원 가량 이 교육복지 지원금이 지급됐는데 이 대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네. 걸 해야 된다가 엄창욱 후보였고 이 강은희 교육감은 현금 지원보다 이 교육 사업에 쓰는 게 올바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좀 차이점은 코로나19로 인한 학력저하 해결책에 대한 해법인데요. 네. 엄창욱 후보는 대면 수업의 질을 좀 높여야 된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야 된다. 라고 제시했고 이 강은희 후보는 기초학력 진단을 제대로 하고 약한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시를 했습니다. 예. 이 경북교육감은 새 후보의 가장 큰 차이가 이 한 분은 임종식 후보는 중등교사 출신이고 또 마숙자 후보는 초등교사 출신입니다. 임준희 후보는 이 행정고시 출신의 교육행정가였습니다. 보는 시각이 다르겠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공약의 차이가 좀 드러난다는 점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미애 기자도 어제 그 교육감 후보 TV 토론회 봤죠? 예, 예. 저도 봤는데요. 방금 천 기자님이 언급하신 대로 학급당 학생 20명 제한, 또 대구만 지급하지 않은 코로나19 교육 지원금 등을 놓고 좀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토론회도 그렇고 최근에 선거 공보물도 받아보셨겠지만 저는 보면서 느낀 게 후보자들이 내세운 공약이나 상대 후보자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이 좀 두루뭉술하다는 건데요. 이 내용보다는 좀 더 자세하게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중에 정책 공약 마당이라는 곳에서 후보자들의 공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에는 교육감 후보뿐만 아니라 시장, 구청장 등 지방선거 출마자의 공약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고 있으니까요. 투표소에 가시기 전에 한 번쯤 보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중에서 정책 공약 마당이죠. 예, 후보자들 공약 저도 좀 살펴보고 가야 되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영남일보 최미애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요일 아침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8시 49분, 50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얼어붙었던 지역의 관광이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다시금 살아나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의 대표 관광지 중에 하나죠. 김광석 길에서 이 추억을 그릴 수 있는 체험이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안세진 리포터가 현장 다녀왔죠? 네, 대구 중구청은 일상 회복에 발맞춰서 김광석 길의 다양한 모습을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체험, 김광석 추억여행 그리기 체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열리고 있는데요. 김광석 길에 담긴 자신만의 추억을 그림으로 담아내는 특별한 체험입니다. 직접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요. 김광석 길의 벽화나 버스킹 공연,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 등이 그려진 드로잉 엽서에 색칠을 할 수도 있는데요. 네. 다양한 그림 중 하나를 골라서 마음껏 색칠하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체험이 진행되는 현장 소리 담아왔습니다. 저희 김광석 거리를 보통 이제 오시면 사진으로 찍잖아요. 그거 오늘은 그림으로 한번 기록을 해보는 건데요. 원하시는 오늘의 추억을 그리셔도 좋고요. 아니면 그림 그리는 게 조금 어렵다 하시면은 저기 드로잉 엽서 준비되어 있거든요. 저 중에 선택하셔서 이제 채색만 하셔도 괜찮아요. 색칠. 대구 순천의 수다리 유명하잖아요. 김광석 벽화 앞에 수다리 기념사진 찍고 있는 모습을 드로잉한 거고요. 이거는 이제 김광석 거리에서 소규모 공연 이런 게 자주 있잖아요. 그 모습을 담아낸 그림이에요. 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지금 어떤 거 그리신 거예요? 그 김광석 거리를 산책하다가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라는 작품 앞에서 오랜만에 가족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을 그림으로 남겨보고 있어요. 지금 김광석길에 담긴 나의 추억들을 회상하면서 하나의 여행 스케치 중이십니다. 우리는 보통 여행을 하면서 그 순간을 사진으로 남기잖아요. 이 프로그램은 사진이 아닌 그림으로 그 순간을 기록해보고자 한답니다. 같은 김광석길이지만 각기 다른 추억이 가득가득해서 운영하면서 이야기를 듣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야, 추억을 그림으로 남기는 일, 저같이 그림을 잘 못 그리는 사람은 참 힘든데 직접 그리기 어려워하면은 이제 미리 그려진 그림에 색칠만 하면 되니까 참 괜찮은 것 같은데요. 체험에 참여한 분들 반응이 궁금해요. 네, 평상시에 그림을 그릴 일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추억을 그림으로 남기는 일이 특별한 경험이 됐다고 하는데요. 참여자들도 모두 체험이 진행되는 2시간 동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오랜 시간 그림에 몰두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사진으로만 남기는 추억이 아니라 직접 그림을 그리고 칠하면서 더 특별한 기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참여한 시민들과 체험 담당자의 얘기 함께 들어보시죠. 평소에는 그림을 그릴 일이 잘 없었는데 오늘 가족들과 나온 김에 그림으로 추억을 남겨보고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어떤 걸 그려야 될지 조금 막막했었는데 전시 작품들이 많아가지고 그것들을 참고해서 재미있게 참여해본 것 같아요. 벽화작품 하나하나가 정말 너무 의미 있어 보이고 버스킹 공연도 너무 재밌었고 무엇보다 그리기 체험으로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가는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고 다음에 꼭 다시 한번 와보고 싶어요. 오늘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는데 좀 집중이 되네요. 너무 재밌네요. 시간도 잘 가고. 예. 그림을 같이 그리고 물감으로 색칠도 하니까 신기해요. 그럼 김광석길 많이 와봤어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김광석길은 그림이 많아요. 그래서 사진도 많이 찍었어요. 그림을 좋아하는 분들은 신이 나셔서 그리시기도 하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수줍어하시면서 사진을 보고 그리시거나 드로잉 엽서를 조심스럽게 채워가셨고요. 김광석길에 대한 추억이 담긴 그림들을 많이 그리세요. 사진을 보시거나 거닐었던 시간을 떠올리면서 하나하나 그림을 채워가셨어요. 자녀분과 함께 오신 분들은 아이들의 모습도 같이 담아서 그리시기도 하고요. 김광석길을 거닐었던 추억을 이야기하시다가도 그림을 그리실 땐 엄청 집중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귀여우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체험해서 그린 그림은 그러면 그냥 가져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네, 맞습니다. 김광석길 벽화 중 한 곳에 이렇게 완성된 그림이 액자로 전시되는데요. 전시가 원본 되는 건가요? 그림은 시민들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아. 그림을 찍은 사진을 액자에 넣어서 전시하게 되는데요. 김광석길을 그린 각자의 추억들이 사진으로 전시돼 있으니까 지나가는 시민들도 한 번씩 돌아보고 구경하게 되더라고요. 언제까지 진행되는 건가요? 네, 이번 체험은 11월까지 진행되는데요. 7월과 8월에는 쉬어가는 시간을 가집니다. 체험이 끝나면 우수작을 선정해서 상품도 제공하는데요. 그렇군요. 중구청 관광진흥과 장고은 주무관을 통해 체험에 대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김광석길은 대구의 대표 관광지로 매년 수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곳인데요. 지난 2020년에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은 김광석길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아마 다른 관광지도 피해가 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광석길은 특별하게도 혼자 오셔서 작품을 감상하고 사진도 찍고 하시는 분들 덕분에 발걸음이 완전히 끊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일상회복 후에는 김광석길이 다시 활개를 띠고 있고요. 주말에는 김광석길을 찾아온 분들로 거리를 꽉 채우기도 합니다. 김광석길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가고자 벽화를 모티브로 하는 그리기 체험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내가 여행한 김광석길을 회상해보고 나만의 추억을 작가가 되어서 그림으로 표현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김광석길에 시민들의 작품을 전시해서 김광석길을 시민과 함께하는 거리로 만드는 거죠. 아련한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김광석님의 노래를 들으면서 쉽고 재미있게 추억을 작품으로 남겨보실 수 있는 그리기 체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김광석길에서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김광석길 추억여행 그리기 체험은 사전 예약을 통해서 참여가 가능한데요. 현장 접수도 가능합니다. 김광석길에서 그림을 통한 추억을 남기고 싶은 분들은 이번 체험에 참여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저도 안 가본 지 참 꽤 된 것 같은데 주말에 가서 추억여행 그리기 체험 한번 참여해 봐야겠습니다. 안세진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24도에서 34도 분포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아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더위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요. 낮 동안에는 또 이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습니다. 바깥 활동하실 때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아침의 광장 화요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